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좀 일반인들보다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인지치료 과정에서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좀 더 주안점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들, 비합리적인 사고, 역기능적 사고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엔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죠? 그래서 생각의 융통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와 관련되기도 하겠지만 상대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더 적응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론 과정이랑 비슷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생각만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라고 해서요. 실상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나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이 두 가지는 인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보다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에 딱 주안점을 둬서 하게 되는데 실상은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에 기반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죠.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의 종류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 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는 이렇게 항목들이 되어 있죠. 날짜나 시간, 상황, 감정, 자동적인 사고, 적응적 사고,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자동적인 사고라는 건 어떤 순간 곧장에서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떠오르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때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어떤 사건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 역기능적인 사고인데 그거를 적응적으로 내가 좀 더 지내는데 행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후 4시에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하철에서 누가 나를 밀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럼 어떠한 신체 감각을 느꼈을까요? 어깨가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나요? 그랬을 때 분노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의 정도는 1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데 1은 평온한 상태고요. 10은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이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이제 한 7 정도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나는 걸까요? 그럼 화가 나서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조금씩은 이 분노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수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다른 양상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그 순간 스쳐 지나갔나? 이것이 이제 자동적 사고죠. 근데 생각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어떤 장면, 어떤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날 이렇게 함부로 하지? 어떻게 보면 누가 날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것일 수 있고요.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의 정도도 탐색을 하는데 1에서 10이라고 돼 있죠? 1은 전혀 믿지 않는 거고요. 10은 완전히 강력히 믿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요. 종교적 수준의 믿음이다. 그 정도로 믿고 있다면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내담자가 8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실상은 좀 탐색을 하셔야 돼요. 8 정도로 믿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하죠. 8 정도면. 거의 확실하죠. 이 정도면 그 생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사고의 왜곡인가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독심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그 내용에서 나와 있던 그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 사고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비합리적, 역기능적,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인지 탐색을 해서 여기에다 적으시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심술은 어때요, 여러분들? 실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누가 날 이렇게 무시하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적인 사고가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은요,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가려다가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대안적인 생각을 할 때 포인트는 뭐냐? 누가 날 이렇게 함부로 했을까? 누가 날 이렇게 무시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날 무시해서 한 행동은 아니야 라는 쪽에 맞춰지는 대안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 기록들을 처음부터 하진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내담자와 상담자가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하듯이 상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해요. 내담자가 지하철에서 누가 날 밀치고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데요? 누가 날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저를 만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었죠. 그게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용지를 주고서 그 중에서 어떤 거에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게 해당이 되는지를 탐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유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안적인 사고를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요? 근거는 확실치 않은데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만하니까 그렇게 밀치고 지나갔겠죠.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혹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빨리 가려다가 그렇게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먼저 내담자와 상담자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뒤에 이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로 들어가야지 내담자도 좀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지 처음부터 이게 충분히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갑자기 하게 되잖아요. 내담자가 쫓아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나서 처음 자동적 사고에 대한 믿음. 자동적 사고가 뭐죠? 누가 날 이렇게 함부로 해? 내가 만만해? 너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몇이 됐나요? 했더니 한 5 정도가 됐대요. 그러면 8에서 5로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이 정도만 해도 이 믿음의 정도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일 수 있어요. 실상 단 한 번으로 완전히 그 사고가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그 분노감이 어떻게 됐나요? 그 감정은 어떻게 됐어요? 분노감이 좀 완화돼서요. 분노감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분노감이 7에서 4 정도로 떨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이런 작업을 통해서요. 완전히 그 분노감이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이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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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제 분노감도 사그라들고 대안적인 사고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화를 내려고 했는데요. 화내지 않고 그냥 이번엔 넘어갈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왜 나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실제로 그 사람 일부러 그런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그 사람이 일부러 했다는 생각을 통해서 누가 힘든가요?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분, 당사자, 본인만 힘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내가 행복하고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상대방은 지금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밀치고 지나간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만 힘들어요? 선생님만 힘드시죠? 그러니 선생님의 마음을 좀 바꿔서 선생님이 행복해지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되냐? 왜 내가 상대방을 수용해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내가 행복하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즐겁게 살려고 이 과정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자, 오전 10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기분을 나쁘게 한 상황은 뭔가? 직장에서 실수를 했네요, 이분이. 그럴 때 신체 감각은 어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감정은 뭐였나요? 불안감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의 정도는 한 8 정도예요. 그럼 8 정도로 불안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죠? 불안해서 집중도 안 되고요. 주변을 자꾸 신경 쓰고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요?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내가 평판을 망쳤구나. 지금 이분은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듯이요. 어떤 하나의 장면에서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인 사고를 한 개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참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자, 이 생각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몇입니까? 7이네요. 그럼 그 정도라는 건 얼마나 믿는 거죠? 이 정도면 제 생각이 거의 맞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는 될 것 같아요, 7이면. 어떤 사고의 왜곡인가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였죠? 이전 영상에서 그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 사고를 파악하고 내담자와 충분히 그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돼야겠죠. 네. 과잉일반하는 거예요. 어떤 게 과잉일반하죠?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자, 과잉일반화는 제가 팁을 드린 게 그거였어요. 앞으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과잉일반화가 거의 확실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는 계속 실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직장에서 평판을 망쳤구나. 나는 망쳤어. 내 평판은 끝이야. 이런 식으로 명명하기를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분법적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명명하기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생각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용지를 앞에다 두고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대안적인 사고는 뭘까요? 앞으로니까 어떤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과거에 실수한 적이 없으신가요? 과거에 실수한 적 있어요. 그러면 실수를 연달아 하셨나요? 한 번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건에 관련돼서는 또 실수한 적은 없어요.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뭐 제가 또 실수를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한다고 연달아 실수한 적은 과거에도 없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계속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직장에서 평판을 망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러면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럼 다른 사람이 실수 한 번 했을 때 선생님은 그 사람 평판이 망쳤다. 그 사람의 평판은 완전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그렇게 실패자나 평판이 끝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시죠? 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이런 생각에 대한 믿음이 7 정도인데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은? 앞으로도 나는 실수하진 않을 거야. 과거에도 그렇게 연달아 실수한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의 평판이 끝장나지는 않는 것 같아. 네. 한 5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5 정도면 어느 정도죠? 뭐 여전히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만큼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줄어들어서 제 생각에 좀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불안감도 좀 내려가서요. 한 6 정도예요. 지금 처음엔 8이라 그랬죠? 한 6 정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6 정도면. 좀 불안하긴 한데요, 여전히. 그래도 조금 주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는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고 주변을 자꾸 신경 쓰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러면 조금 불안감이 줄어드셨으니까 지금 할 일에 계속 몰두해서 계속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집중 안 하고 자꾸 주변 환경을 신경 쓰다 보면은 일에서 또 실수할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 지금은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네, 불안감이 좀 감소되셨으니 그래도 지금은 일에 집중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담자에게 생각을 바꾸는 과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떤 게 돼야 된다 그랬죠?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 사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먼저 상담자와 내담자가 충분하게 먼저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표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이루어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이게끔 이런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